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자, 오늘 정말 오래간만에 저희가 책 처방을 준비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중간중간에 책 처방 질문을 남기신 분들이 계셨는데 책 처방 의뢰가 예전보다 좀 줄었죠. 네, 또 저희가 홍보도 좀 안 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쌓여있던 책 처방 의뢰를 가지고 이번 주에는 두 편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상큼한 게스트도 한번 모셨죠. 그렇죠. 네. 같이 책 처방을 해줄 사람을 찾아봤는데 마땅치 않더라고요. 네, 막 피디님들 막 편집하는 것도 힘든데 방송까지 하라는 얘기냐 하면서 거부하시고. 그래가지고 네. 저희가 책걸상의 아주 애청자, 진짜 열심히 들으시는 분 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애청자 수준이 아니라 이분은 거의 감시자. 감시자. 네. 청년회사 신문의 송수연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송수연입니다. 자, 송수연 기자는 제가 기자라는 말을 안 했더랬으면 했는데 밝히셨네요. 송수연 기자는 일단 같이 출연하자 했더니 일단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책알못이다. 네. 우리 같이 방송만 하자고 하면 다 이렇게 두려워하시더라고요.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책 처방을 함께 하자고 하니. 그럼 다른 거는 다음에 또 불러도 됩니까? 아니 뭐 그런 건 아닌데요. 그 송수연 기자님 잘 모르시는 애청자분들도 계실 텐데 의학이나 의료 쪽에서는 그냥 이름 석자만 알면은 다들 아는 그런 기자입니다. 나름대로 굉장히 유명하죠. 기자죠. 네. 더 부담스러워. 보건 의료 분야에서 굉장히 훌륭한 기획 기사를 굉장히 많이 썼고요. 네. 저도 막 뭔가 이슈가 헷갈리고 그럴 때 청년 의사 송수연 쳐봅니다. 그러면은 네. 정리되어 있죠. 우리 송 기자가 어떻게 기사를 정리했을지. 그런가요? 그리고 지금은 뭐 망해가지고 중단되어 있습니다만 히포쿠라테스라고 보건의료 시사 팟캐스트가 있었는데 거기 진행자로도 오랫동안 네, 저희 활약하셨고 JYP가 그 여러 개의 방송을 기획했었는데 제일 폭망한 방송이죠. 폭망했는데 꽤 오래 했어요. 몇 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도 애청자는 조금 있었어요. 네. 아주 소수의 열혈 애청자들이 있는 바람에 좀 오래 갔었죠. 네, 그 방송에서 이제 JYP랑 저랑 JYP 관계처럼 송수연 기자가 JYP랑 같이 이제 그 방송을 했었고 저랑도 인연이 있는 게 제가 지금은 뭐 뜸하게 가끔씩 출연하긴 하지만 나이사 시즌 3 시작할 때는 꽤 자주 출연했었는데 시즌 3 출연할 때 즈음에 송수연 기자도 고정 크루로 출연을 했었죠. 아니 크루는 PD였죠, 아니고요. PD. 네. 그랬었나요? 작업할 때 출연은 조금 참여하다가 싫어하고 그 방송을 굉장히 잘합니다. 원래 제가요? 그 KBS 1라디오 이충원의 건강 365 뭐 라디오 주치. 라디오 주치. 그 프로그램에 일주일에 한 번씩 뉴스 전달하는 코너를 몇 년 했죠? 한 5년? 6년? 2주에 한 번씩이고요. 네. 5년 정도 한 것 같더라고요. 우와, 생방송 그것도. 생방송. 네. 우리 송 기자는 들어올 때 노트북 들고 들어와도 되냐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당연히 되지 라디오인데 했더니 왜 이랬더니 가끔 뭐 모르면 검색해 보겠다고. 네. 평소에는 머릿속에 다 담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된다. 우리도 가끔 검색해 본다. 네. 이게 이 보이는 책걸상이 혹시 되면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가끔씩 JYP 말문 막힐 때 말문이 막힐 때보다 한동안 말을 안 할 때. 네, 한동안 말을 안 할 때. 그럴 때는 검색하고 보통 검색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YG는 저보다 훨씬 기억력이 좋고 뭔가 이렇게 아는 게 많다 보니까 웬만하면 그냥 얘기하는데 가끔 이제 같이 방송하는 사람들이 뭔가 이상한데라고 이제 지적을 하면은 그때 잠시 방송을 끊고 확인해보고 틀렸으면 다시 하고 뭐 이런 일들이 가끔 있죠. 네, 그리고 또 아예 YG는 그냥 노트북을 켜놓고 방송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또 찾으면 편하니까요. 네. 자, 우리 송 기자의 활약을 기대하면서 댓글 소개 먼저 해보겠습니다. 리딩 스카이님 네이버에서 드디어 어제 미드 왕좌의 게임 시즌 8 마지막 회를 봤습니다. 저는 4년이 걸렸습니다. 어떤 분은 자그마치 9년을 기다려온 결말이라고도 합니다. 얼음과 불의 노래 조지 마틴이 게으름을 피우더니 결국 용두삼이
배가 산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브랜 이놈이 대본을 쓴 게 맞습니다. 이 허무감을 달래려 제왕의 위엄을 잡았는데 그나마 위로가 되는군요. 3, 4년 걸리겠지만 조지 마틴이 완성하게 될 결말을 기다리렵니다. 야, 이게 난 댓글을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저도 그 이제 미드 왕좌우 게임이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네, 유명하다는 것만 알죠.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시즌 8의 마지막 회로 9년의 대장정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결말이 대부분, 그러니까 9년 동안 따라왔던 왕좌우 게임 팬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개연성이 없고 용두삼이라서 밑에 이제 진공상태님께서도 댓글 남기셨는데 이 드라마 마지막 시즌을 다시 만들어 달라고 작가분들을 좋은 분들로 다시 구성해서 서명 청원운동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리딩 스카이님도 허무하셨었구나. 왠지 아쉽네요. 어디부터 안 봤는지 저는 까먹어서 그걸 먼저 찾아야 다시 볼 수 있을 텐데 라고 댓글 남기셨는데 딱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아니 그러면 조지 마틴이라는 사람이 작가예요? 그 조지 마틴이 쓴 얼음과 불의 노래라는 연작 시리즈가 있습니다. 그걸로 만든 드라마가 왕좌의 게임이에요. 네. 근데 대본은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전에 그죠? 네, 맞아요. 대본은 브랜 이놈이라는 놈은 누구예요? 아, 브랜은 최후의 이제 왕의 자리에 오른 등장 인물 중에 하나예요. 네, 브랜은. 그러니까 가장 수혜를 본 거죠. 마지막에 여러 고생하는 여러 등장인물들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왕의 자리에 오른 게 브랜이라고 하는 캐릭터입니다. 아, 대본을 쓴 사람이 아니고요? 대본을 쓴 사람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근데 브랜이 왕의 자리에 오르는 게 많은 애청자들이 보기에는 뭔 소리야 이러면서 이제 반발심에 이제 분명히 걔가 대본을 쓴 게 틀림없다라고 리딩 스카이님이 말씀을 하신 거죠. 네. 자, 그런데 이 조지 마틴의 얼음과 불의 노래는 좋아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고요. 지금 총 7부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1부부터 5부까지만 나왔어요. 뭐가 책이요? 책이요. 원작이 1부부터 5부까지만 나왔고 그래서 이 무슨 드라마를 한 20년 해야겠다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됐냐면은 처음에는 원작을 가지고 드라마를 만들었는데 나중에는 원작이 안 나온 상태에서 드라마를 만들어지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아예 마지막 시즌 때는 계속해서 조지 마틴이 각본을 쓰는데 참여를 했다가 마지막 시즌에는 참여를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신기하네. 예, 그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이 리딩 스카이님처럼 조지 마틴이 얼른 제대로 된 원작의 결말을 내달라라고 지금 많은 이 왕좌의 게임이나 혹은 얼음과 불의 노래를 좋아하는 팬들이 막 바라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 조지 마틴 옹이 48년생이세요. 올해 71살입니다. 그리고 보통 한 부를 쓰는데 거의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지금 5부까지 나온 상황에서 6부, 7부가 안 나온 상황인데 과연 6부, 7부까지를 마무리를 하고서 한 10년 걸린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 10년 동안 뻗으실 수 있을지를 놓고서 이제 많은 분들이 막 불안해하고 있고 또 이 조지 마틴 옹이 어떻게 또 막 예고를 했냐면 머릿속에다 마지막 결말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결말은 그렇게 모든 사람의 음을 만족시킬 만한 해피한 결말은 아닐 것이다라고 지금 이 떡밥을 던져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드라마는 폭망했고 마지막 결말이 조지 마틴이 얼른 얼음과 불의 노래에 이 6부 7부를 써서 완결을 지어주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리딩 스카이님이 그 댓글을 하나 더 다셨는데요. 그 드라마 끝나자마자 이런 말씀을 뱉으셨다고요. 이런 칙 같은 이라고. 요게 아무튼 술 114페이지에 나오는 표현이라고 네. 메모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얼음과 불의 노래는 책걸상에서 다뤄질 가능성은 거의 없죠.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전혀 없습니다. 네, 일단 책도 우리나라에서도 진행자를 바꾸기 전에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번역서가 300만 부가 팔렸대요. 은행나무 출판사에서 계속해서 번역을 해서 내고 있거든요. 300만. 우리나라에서만. 네. 봐야 되나? 완결이 안 된 거잖아요. 아직 완결이 안 됐는데, 그러니까 막 이제 원서로 보시는 분들 그리고 번역이 나오자마자 막 보시는 분들 어쨌든 뭐 그런 상황인 거죠. 이거 왕좌의 게임 시즌 마지막 거까지 다 보셨어요? 저는 드라마는 조금 따라가다가 중간에 그냥 멈췄고요. 이제 책은 저는 계속 따라가면서 읽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혹시 은퇴하면 그때 생각해 볼게요. JYP가 되게 극혐할 만한 장르이기 때문에 무슨 뭐 용을 다루고
네. 댓글 조금 더 소개해 보죠. 윤정님 안녕하세요. 조금 오래된 방송 중에 나온 내용인데요. 코딩 교육과 관련해서 YG가 추천해 주셨던 책 제목을 알 수 있을까요? 찾다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아서 여기 질문 남겨봅니다.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지금 그 윤정님 댓글을 읽고서 고민을 했었는데 아마 짐작컨대 나인 이야기를 할 때 MIT에서 나온 나인 이야기를 할 때 그 나인의 한 장에서 조기 코딩 교육을 시키는 것이 왜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서술한 대목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코딩 교육을 시켜봤더니 긍정적인 사례 같은 것들도 언급한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그 부분을 저희가 방송에서 얘기를 한 것을 들으시고 찾아보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나인이라고 하는 책을 검색하시면은 책걸상에 나인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윤정님 한번 검색해 보시고 덩달아서 말씀을 하시면 그 나인 이후에 그 동아시아 출판사에서 세상을 만드는 글자 코딩이라고 하는 책도 나왔었고요. 또 청림 출판이라는 곳에서 알고리즘 인생을 계산하다라는 책도 나왔는데 시간이 있으실 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은 그런 책들도 코딩과 관련해서 좀 유용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댓글로도 남겨놨어요. 네네네. 다음 댓글은 5월의 선물님이 보내주셨는데요. 굉장히 기네요. 송수연 기자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90년대생이 온다를 듣고 댓글을 짧게 달았었는데 진행자분 중에 한 분이 키득거리며 꼰대 운운하셔서 매우 불쾌했습니다. 윗세대가 아랫세대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듯 아랫세대도 그렇듯 하다라는 말이 그리 조롱당할 특이한 발언이었을까요? 30대인 제가 한참 이해하기 어려웠을 때 70대의 어버이 연합이나 노년 관련 다큐를 힘들어도 찾아보곤 했습니다. 해당 방송 중에도 책에서 상정하는 90년대생에 대해 자기 생각이나 느낌을 얘기하시는 JYP님에게 자꾸 꼰대라고 지적하셔서 책의 내용이 전부 진리도 아니고 독서로 90년대생을 알아봤다면 타세대가 느끼는 90년대생에 대해 이야기할 수도 있지 왜 저렇게 강박적으로 자타를 꼰대 검열하고 그 프레임에서 못 벗어나실까 답답했는데요. 청취자가 남긴 지극히 평이한 댓글에도 꼰대라 하시니 대체 그 책은 왜 읽으셨고 어떤 의미로 이해하신 건지 의아하다 허탈했습니다. 90년대생 동생이라 같이 듣고 있었는데 그 발언을 하신 진행자 분이야말로 연세로나 태도로나 꼰대이다. 청취자에 대한 지적을 무신경하게 한다며 갑질한다고 하더군요. 나이 자체로만은 꼰대라 하는 건 아니라 했지만 어쨌든 제가 추천한 팟캐스트라 낯뜨거웠습니다. 물론 JYP님이 서둘러 입 막고 정리해 주신 거 압니다. 그 진행자분이 마치 자기는 아닌 듯 꼰대 하던 JYP님을 90년대생인 동생이 좋아라 합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꼰대의 정의나 한계 등 다를 수 있겠지만 최소 그런 지적은 타인에게보다 자신에게 먼저 하는 게 바람직할 테고요. 그보다 남에게 피해주지 않는 정도의 자기다움은 굳이 샅샅이 검열하며 모두에게 인증받을 필요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후 바빠서 안 듣다가 김원빈님 때문에 재개합니다. 저만 아는 일이었지만 한 번은 털고 가야 또 중도 탈락 않고 마음 편히 오래오래 청취할 수 있을 듯해서 남깁니다. 정들기도 했거든요. 네. 그 아시다시피 댓글 소개하는 거를 고르는 사람은 YG입니다. 네, YG가 이렇게 자신을 심하게 디스하는 댓글을 또 갖고 왔군요. 네. 아 이게 진행자분이 YG. 그럼요. 우리 둘이 진행하는데 JYP 없으면 아니 제3자가 나오는 방송이 있었나? 아니 그걸 또 읽으면서도 모르셨단 말이에요. 내가 진짜 지금 일단 그 감정선 잡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오르 선물님께서 남기신 댓글을 제가 5번 읽었고요. 네. 정말 반성하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잘 기억이 안 나서 실제로 5월의 선물님 댓글을 소개하는 방송을 또 찾아가지고 제가 또 들어보기도 했었어요. 그래요? 네, 그런데 의도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 댓글을 소개하면서 5월의 선물님 기분을 불쾌하게 해드리는 점이 있었다면 정말로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5월의 선물님 입장에서 다시 들어보니까 기분 나빴을 것 같던가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연히 그냥 5월의 선물님이 저희 청취자들 중에서 연령대가 높으신 분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뭐 어쨌든 네, 어쨌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니까요. 네, 5월의 선물님 오랜만에 김원빈님 때문에 다시 오셨는데 앞으로도 쭉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리고 5월의 선물님이나 동생분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 저는 방송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꼰대 기질이 다분한 사람이고요. 그 JYP한테 꼰대라고 되게 구박했었나 보죠. 그 방송 때. 전 뭐 기억을 못합니다만. 네, 구박했었죠 제가. 근데 사실 그때 저도 같이 꼰대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전 되게 공감했는데. 네. 끝나고 네. 좀 봐요. 네. 네, 아무튼간에 그 방송에서 이제 저나 JYP가 좀 티격태격하는 모습은 뭐 실제로 티격태격하는 게 조금 있기도 합니다만 대부분은 또 컨셉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냥 웃고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JYP 평소에 무시하고 그러지 않아요. 존경하는 선배님입니다. 아무튼 5월의 선물님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리니까 마음 푸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자, 오늘 책 처방 특집인데요. 오늘 의뢰자는 지희채연 아빠님이십니다. 3월 14일인가에 의뢰를 하셨는데 네, 제가 계속 그래서 좀 마음에 걸렸었어요. 네, 몇 달 만에 이제야 지금 답변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책걸상을 애청하고 있는 1인입니다. 책 처방 부탁드리려고 댓글 남깁니다. 제 큰딸이 고3입니다. 안채윤님의 소년기와 다자이 오사무님의 인간 실격을 읽고 많이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고3의 스트레스를 책으로 풀고 싶다고 소년기나 인간 실격 같은 소설이나 성장 소설류 추천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뭐 아는 게 없어서요. 책에 대해 일가견이 있으신 책 선생님, YG님, JYP님 추천 부탁드립니다. 네. 야, 요거 말이죠. 일단 과연 책 처방이 필요할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3의 스트레스를 책으로 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뭐 이미 훌륭하신 따님인데 네. 뭘 굳이 또 책 처방까지. 네, 굳이 지희채연 아빠님께서 권하지 않으셔도 저는 깜짝 놀란 게 안채윤의 소년기나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 실격을 누가 권하지 않았는데도 알아서 찾아 읽는 고3이잖아요. 그러게요. 예, 그러면은 굳이 책 처방 같은 꼰대 짓을 하지 않아도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겁니까? 담아두는 거 절대 아닙니다. 담아두는 거 절대 아닙니다. 네. 5월의 선물님 절대 담아둔 거 아닙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의뢰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고민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YG가 아마 주로 뭔가 좋은 책을 소개를 할 테고 저도 조금 갖고 왔고요. 우리 송수연 기자한테도 뭐 처방할 거 있으면은 해보라고 그랬는데 저는 이 책 처방을 하는 요청을 한다는 요 내용을 먼저 보내주셨거든요. 하루 네. 전에. 네. 하루 전. 그 좀 며칠 전에라고 좀 얘기하지. 하루 전에 늦게 오후 늦게. 아니 살짝 또 며칠 전이라고 얘기해 주시지. 그러게. 네. 너무 솔직해. 아니 근데 참 저는 기자는 참 기자. 이 소년기랑 이 인간 실격이라는 책을 책 처방 요청 그래서 처음 봤거든요. 아니 책을 안 읽었단 말이에요? 아니면 이 책 제목도 처음 봤다는 거예요? 저는 제목도 처음 봤어요. 제목도 처음 볼 네. 수 있죠, 물론. 네, 사실 저도 안채은님의 소년기는 그 존재를 몰랐었어요. 저도요. 네, 다 똑같아요. 네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 실격은 워낙에 유명한 책이잖아요. 그런데 인간 실격은 뭐 굉장히 유명한 책이긴 합니다만 네. 저 YG가 얼마 전에 출연했던 옆방송 진행자 그 책 이게 뭐라고 네. 네. 그 요조 장강명 두 분이 진행하지 않습니까? 네. 요조라는 그 예명 그게 인간 실격에 나오는 이름이거든요. 그걸로 조금 유명한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네. 그 인간 인간 실격은 유명한 실격의 책이에요. 주인공 이름이 요조라는 이름이고 그걸 이제 따와가지고 요조님께서 자신의 이제 닉네임으로 사용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네. 제가 이럴까봐 책 처방 출연을 되게 꺼려했던 게 되게 유명한 책이었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참 아니 안 읽었어요. 네. YG는 읽었죠? 저도 인간 실격 안 읽었습니다. 오, 이게 그래요? 1940 내가 제일 많이 읽었네. 나는 그래도 앞에 한 3분의 1은 봤어요. 이게 1948년에 나온 책이에요. 그래서 세계문학 전집의 한 권에 속해 있을 정도로 유명한 고전입니다. 그런데 고전은 또 JYP 잘 안 읽거든요. 네, 의식적으로 읽지 않으면 또 읽지 않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워낙에 유명한 책이라서 작가나 이름 그리고 대충의 줄거리, 등장인물, 뭐 책의 내용 등등은 알고는 있지만은 저도
그 정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송 기자님이 다 똑같은 거예요.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기분이 조금 나아지네요. 저는 그 책걸상 정말 애청자거든요. 뭐 저희 회사에서 하는 팟캐스트라고 해서 의무적으로 듣기 시작했던 것도 있지만 그리고 제가 그 팟빵 아이디가 책걸상 호구예요. 그래요. 자꾸 이렇게 처방을 해주시면 저도 모르게 담아서 사게 되더라고요. 네. 그런 좀 매력이 있죠. 책을 자꾸 사게 만드는 힘. 애청자 입장에서 듣다 보면 그냥 두 분의 만담이 더 재밌거든요.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YG 말 좀 줄이면 청취율이 3배는 오를 거다라는 댓글을 보고 YG가 지금 충격받아가지고 지금 네, 책 처방 하시죠. 네. 자, 지희 채연 아빠님께 뭔가 하여튼 저희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YG가 하나 투척해 볼까요? 네, 일단 제가 고민을 하다가 그 성장 소설류에 가까운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많죠. 뭐 고전도 있고 최근에 한국 작가들이 쓴 소설도 있고 외국 작가들이 쓴 소설도 있는데 이게 이 안채윤님의 소년기나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 실격이라는 책을 보고서 감동을 받았다라는 걸 보니까 지희채연 아빠의 따님은 상당히 조숙한 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와 사회의 관계라든가 나의 정체성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고3 친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비슷한 나이 또래의 그 청소년들이 등장하는 책들을 제가 오늘 몇 권 가져와 봤어요. 그 첫 번째로 권해드릴 책은 가네시로 카즈키의 고라고 하는 책입니다. 오래된 책이죠. 네, 오래된 책이죠. 우리나라에는 2006년에 번역되어 가지고 나왔고 아니에요. 제가 YG가 이 고를 처방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네. 어젯밤에 집에 가서 책꽂이를 뒤져봤어요. 나도 왠지 본 것 같은데 이러고 그랬더니 책이 있고 읽은 그 날짜가 적혀 있는데 2000년, 2001년 하여튼 굉장히 오래 전이었어요. 그 아마 책이 그 표지가래에서 다시 나왔거나. 맞아요. 네. 저도 좀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왜냐하면은 제가 2006년 전에 읽었던 것 같던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JYP 기억대로 2000년대 초반에 국내에 번역이 되어 나왔고 일본에서는 이 책이 2000년에 나오키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어쨌든 평가가 굉장히 좋았던 책이고 또 우리나라에서 화제가 되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 책을 쓴 가네시로 카즈키가 제일교포 2세예요. 그러니까 제일교포 2세가 쓴 소설 중에서는 처음으로 나오키상을 받은 작품이 바로 이 고라는 작품이고요. 이 고라고 하는 소설에는 이 가네시로 카즈키 스스로의 자전적인 경험이 많이 녹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가네시로 카즈키는 굉장히 투철한 마크스주의자인 아버지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조총련계 학교를 다녔다가 거기에 반발해가지고 일본인 학교로 옮겼는데 일본인 학교에서는 또 조센징이라고 또 굉장히 차별을 받는 그런 성장기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나는 누구일까? 나는 일본에서 분명히 살고 있고 나의 정체성은 다른 평범한 일본인 친구들과 다를 게 없는데 도대체 왜 저들과 나 사이에는 이렇게 벽이 있고 나는 이렇게 괴로움을 당해야 하는가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면서 성장기를 보냈던 것 같고 이 고의 주인공이 딱 비슷한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조총련계 중학교를 다니다가 한국으로 국적을 바꾼 다음에 나중에 일본 학교에 진학하는 고등학생 스기하라의 성장기이자 연애담이 담겨 있는 소설이거든요. 그 작가는 최근 소식은 못 들은 것 같은데 계속 책을 내고 있나요? 네, 계속 책을 많이 내고 있고요. 네. 계속 책을 많이 내고 있고 또 내는 책들마다 대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이 고우라는 작품을 영화를 먼저 본 다음에 책을 찾아서 읽었거든요. 영화가 있어요? 영화도 있습니다. 영화 제목은 뭐예요? 영화도 고우예요. 영화 제목도 고우인데 그 영화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냥 고예요? 네. 그렇게 짧게 영화 제목이나 책 제목을 지으면 검색해서 잘 안 걸리는 단점이 있는데. 네, 근데 왜냐하면은 이 책이 당시에는 워낙에 유명했었기 때문에 네, 이 책의 제목을 그냥 그대로 사용해서 고라는 게 이제 영어 G-O 네, 가자 뭐 간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런 거죠. 바둑 이런 뜻 아닌 거죠. 네. 왜 웃어요? 네, 영어가 맞습니다. 바둑이잖아. 네. 알파고 그 바둑을 영어로 뭐라 그러는지 솔직히 알파고 때문에 알게 되신 분 무지하게 많을걸요. 저를 포함해서. 맞아요. 그런데 이 고우라고 하는 작품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아까 제가 영화를 보고 소설을 봤다라고 그랬는데 소설이 영화에서 미처 이야기하지 못한 주인공의 감정선이라던가 또 주인공과 아버지의 관계가 또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거든요. 아버지가 원래 굉장히 조총련의 투철한 활동가였는데 결국에는 조총련을 배신하고 국적을 바꾸는 뭐 그런 분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가 변화를 하게 되는 심경에 대한 묘사도 영화에서는 좀 단순하게 처리가 되는데 소설에서는 또 그런 것들도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서 제가 이 책을 생각을 해낸 건 이 따님이 읽었던 다른 책들과의 연속 선상을 놓고 봤을 때 상당히 재밌게 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우리 PD가 표정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저것들이 책 처방하면은 보통 막 4권, 5권, 막 6권 이렇게 소개하던데 지금 한 권 소개했는데 뭐 끝날 시간 다 돼간다. 어쩌려고 저러냐. YG 말 좀 줄여라. 네. 이런 표정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말 좀 줄이겠습니다. 자, JYP도 고민하다가 일단 하나를 갖고 왔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작가인데 책걸상에서는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중국 작가 위화. 아, 위화. 네, 위화의 대표작 허삼관 매혈기. 벌써 이게 10년이 넘었더라고요. 맞아요. 우리나라에 소개된 게 2007년에 처음 나왔던데 위화의 허삼관 매혈기 이제 하정우 감독 주연의 영화로도 네. 만들어졌기 때문에 많이들 아시는데 이게 이제 중국 소설 이러면은 왠지 약간의 마음의 벽 같은 게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다들 시도를 안 하시는데 허삼관 매혈기 굉장히 재밌는 소설이고 이거를 왜 고3한테 읽으라고 하느냐? 저는 뭐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게다가 또 이 지희채연 아빠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좀 생각하면서 아버지가 이 아이들을 키우는 과정에서 물론 이제 그 허삼관이라는 분이 뭐 지희채연 아빠만큼 아주 이렇게 훌륭하고 따뜻한 뭐 이런 분 그런 캐릭터는 좀 아니고 약간 좀 거시기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힘든 시기에 가족들을 건사하느라고 고생하는 아버지의 모습도 좀 생각해보고 그냥 고생하는 게 아니라 피를 팔아서 가족을 구하는 아버지의 이야기죠. 네, 위기를 극복하고. 저는 그 영화는 봤는데 영화 봤어요. 거의 네네. 똑같습니다. 내용은.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어떨까. 그리고 이게 이제 떠오른 게 이 위화라는 작가가 살아간다는 것이라는 또 다른 대표작이 있는데 요게 그 장이모 감독이 인생이라는 영화로 만들어서 칸 영화제에서 이 그랑프리 황금 종려상 받았었잖아요. 지금 녹음하고 있는 이 시점이 지금 칸 영화제 주간입니다. 그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과연 상을 받을 것인가 관심이 가는데 칸 영화제 주간이기도 하고 해서 요 영화가 요 소설이 떠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 고3 학생한테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요 책을 보면 그 중국 현대사, 중국 문화혁명 시기의 어떤 그런 상식들 뭐 이런 것도 조금 알게 되고 하니까 뭐 네. 두루두루 고3 여학생이 읽으면 뭐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허삼관 매혈기를 읽고서 위화라는 작가에게 관심이 가져지면 위화의 또 다른 대표작이 형제라고 하는 대표작이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 형제라고 하는 대표작도 이 문화 대혁명 시기에 그 중국의 서민들의 삶이나 애환을 좀 리얼하게 그린 작품이기 때문에 중국 현대사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작품이죠. 그렇죠. 위화가 이제 1960년생인데 주로 그 문혁 시기에 맞습니다. 네, 그 중국을 배경으로 해서 소설을 많이 쓰고 있죠. 네. 뭐 시간이 없으니까 이 정도 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또 검색해 보면 많이 있을 테니까요. YG가 하나 더 던져볼까요? 네, 저희 약간 고민을 하다가 그 가지고 왔는데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봤고 또 많은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좋다고 아이들에게 추천하는 책이라서 혹시 읽어보지 않았으면 그 지희채연 아빠의 따님이 읽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왔는데 이 디어 노바디라고 하는 원제를 우리말로 그 돌아가신 서강대학교 영문과 장영희 선생님께서 번역하신 책이에요. 이름 없는 너에게 라는 책이 이름 없는 너에게. 예, 벌리 도어티라고 하는 영국의 작가가 쓴 청소년 소설인데 이제 대학 입학에 애정되어 있는 딱 맞습니다. 이 지희채연 아빠의 그 딸과 똑같은 나이대 그 따님이 지희겠죠 아마 뭐. 그렇겠죠. 큰 딸이니까. 네, 지희겠죠. 네.
설마 둘째 딸이 지희고 큰 딸이 채연인데 아이디를 이렇게 쓰시지는 않았을 테니까. 맞아요. 그러면 그냥 지희 친구라고 할게요. 지희 친구랑 똑같은 연령대 이제 남자와 여자가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그냥 대학에 입학되어 있고 알콩달콩 이제 첫사랑 뭐 청춘 연애를 하는 평범한 고등학생들이었는데 딱 한 번에 잠자리를 가졌는데 아이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어 노바디의 노바디는 그 뱃속에 있는 아이예요. 당연히 이제 평범했던 청소년들이 갑자기 아이가 생기니까 온갖 일들이 생길 것 아니에요. 뭐 당연히 힘들고 괴로운 것들 플러스 관계도 굉장히 위태로워지고 이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놓고서도 막 고민이 되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담은 소설이 이름 없는 너에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여기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이름 없는 너에게를 보고서. 그 송 기자는 이름 없는 너에게라는 책 제목 지금 처음 들었죠? 네. 저도요. 어떻게 리액션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열심히 듣고 있었어요. 근데 이 책이 정말 굉장히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아서 현지뿐만 아니라 좀 전 세계에서 많이 소개가 되어서 그러니까 청소년 필독서로 많이 추천을 하는 책이고 읽어본 분들이 되게 청소년 소설이지만은 생각할 것들을 굉장히 많이 주는 언제쯤 소설로. 나온 책이에요? 2010년에 나온 책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2010년에 표지가리가 되었고 그 전에 나왔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장영희 선생님이 2009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군요. 그러니까 장영희 선생님께서 번역을 하셨으니까 훨씬 전에 이제 나온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 더 던져볼 텐데요. 2004년에 처음 나왔대요. 2004년에. 네네, 우리나라 번역서가. 저는 이제 약간 좀 고민하다가 지희 양에게 아직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다면 하루키를 해변의 카프카 혹시? 아니 그 고민했는데 네. 해변의 카프카는 또 이게 너무 길어요. 네. 이게 막 한 4권 막 3권 이렇게 되잖아요. 고3이 읽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한 권짜리 중에서 제일 그래도 성장 소설스러운 거. 나 그거 알아요. 색채가 없는 다자키 스쿠루와 그가 순례를 떠난 해라는 비교적 그렇네. 신작이면서 전형적이지는 않지만 넓은 의미의 성장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하루키를 아마 하루키는 한 번쯤 읽어봤을지도 몰라요. 고3이면은. 하지만 아직 한 번도 안 읽어봤다면 첫 번째 책으로 읽기에 뭐 분량도 그리 길지 않고 19금 요소도 뭐 거의 없고 맞아요. 그리고 주인공들이 물론 이제 주인공은 이제 30대 중반쯤 된 사람이 주인공입니다만 이제 그가 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대학교 시절까지의 이야기를 회상하는 내용이라서 아마 고3 정도가 읽으면은 공감할 부분이 많지 않을까. 네. 상당히 그럴듯하네요. 그러니까 단짝 친구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단짝 친구들로부터 관계가 절연당한 거예요. 절교를 당하죠. 네, 동시에 여러 영문도 명한테. 모른 채. 몇 명이었죠? 4명인가 4명이요. 5명인가 그룹이 있는데 네. 한 명만 갑자기 왕따를 시킨 거죠. 모두가. 이 책은 언제 나온 거예요? 2013년. 저희가 책걸상에서 하루키 특집을 할 때 소개했던 기사단장 죽이기와 그리고 그 전에 냈던 유명한 1Q84 있잖아요. 그 사이에 낸 소품이에요. 네. 소품이에요, 소품. 네. 그래서 뭐 길지 않고 대작과 대작 사이에 소품으로 쉬어가는 의미를 이렇게 툭 던지는데도 이 정도 책을 쓰는 거죠. 그 양반은. 진짜 그 JYP 처방을 듣고 보니까 지희 양이 재밌게 읽을 수 있을 법한 책인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처방하신 거 다 읽어봐야겠네요. 다 읽어볼 필요는 없고요. 제가 볼 때 이름 없는 너에게는 전 이제 안 읽어봤고 모르는 책인데 고보다 제가 처방한 2개가 훨씬 재밌습니다. 이왕이면 요거 2개. 아니에요. 고가 더 재밌어요. 저기 그 지희채연 아빠님께서 지희 양한테 한번 추천해 주신 다음에 도대체 뭐가 더 재밌는지 한번 댓글 남겨주시면 경쟁입니까? 경쟁입니다. 4권 2대2 추천했는데 네. 어느 게 제일 마음에 드는지. 네, 뭐 요 정도 저희가 사실 예비로 가져온 처방은 좀 더 있습니다만 너무 많이 또 이 선택지를 주면 오히려 고르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고3 공부해야죠. 그냥 공부해야 돼. 네. 의도적으로 저희 얇은 책들만 가져왔습니다. 네, 한번 진짜 권해 보시고 방학 때 틈틈이 읽은 다음에 이 책이 훨씬 재밌었다라고 댓글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뭔가 배틀
이런 거 해보겠습니다. 의외로 지희양은 안 읽고 아빠만 읽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자기 있을 취향이 것 아니라. 자, 함께해준 송수연 기자 감사드리고요. 다음 감사합니다.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